잠들 때 함께하는 TV 솔솔솔 그림책. 피노키오의 모험. 어느 날 목수인 제페토 할아버지는 나무 토막을 보고 말했어요. 그래, 이 나무로 인형이나 만들어 봐야겠군. 제페토 할아버지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나무를 다듬었어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옳지, 피노키오가 좋겠군. 제페토 할아버지는 먼저 피노키오의 머리를 만들었어요. 눈을 만들자 깜빡깜빡 하더니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코를 만들자 제멋대로 실룩거리고 입은 다 만들어지기 전부터 낄낄거리며 할아버지를 놀려댔지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의 버릇없는 행동에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귀여웠어요. 할아버지는 피노키오의 팔과 다리까지 다 만들어준 다음 걷는 연습을 시켜주었어요. 혼자 걸을 수 있게 된 피노키오는 망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더니 밖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저 녀석 좀 잡아주세요. 제페토 할아버지가 외쳤지만 사람들은 모두 넋을 잃고 쳐다보기만 했어요. 사람처럼 뛰어다니는 나무 인형은 처음 봤거든요. 마침 경찰 아저씨가 나타나 붙잡아 주었어요. 어서 집으로 가자, 이 못된 녀석. 혼내줄 테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끌고 가려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어머, 불쌍한 것.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건가 봐. 경찰 아저씨는 제페토 할아버지를 노려보았어요. 그리고 어린이를 못살게 구는 나쁜 어른인 줄 알고 제페토 할아버지를 경찰서로 끌고 갔어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혔어요. 피노키오는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히히, 아빠도 없으니까 집을 나가야겠어. 그때 누군가 피노키오를 놀려댔어요. 귀뚤귀뚤, 이런 말썽쟁이 녀석아. 피노키오는 놀라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어요. 누구냐? 귀뚤귀뚤, 난 말하는 귀뚜라미야. 귀뚜라미가 피노키오를 쳐다보았어요. 귀뚤귀뚤, 부모 말을 안 듣고 집을 떠나면 안 돼. 집을 떠나자마자 후회할 거야. 피노키오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네가 뭐라든 상관없어. 난 내일 집을 떠날 거야. 학교도 안 갈 거야. 공부 같은 건 딱 질색이니까. 귀뚤귀뚤, 그럼 일을 배워서 정직하게 돈을 벌면 되잖니. 싫어, 난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놀 거야. 귀뚤귀뚤, 넌 정말 바보야. 머리가 나무로 만들어져서 그렇구나. 귀뚜라미의 말에 피노키오는 화가 나서 바닥에 굴러다니던 나무 토막을 휙 집어 던졌어요. 불쌍한 귀뚜라미는 나무 토막에 맞아 그대로 숨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귀뚜라미를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피노키오는 후회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피노키오는 시무룩한 얼굴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밤이 되자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집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지요. 아빠가 계셨더라면 이렇게 배가 고프지는 않았을 텐데. 피노키오는 난로 옆에 주저앉아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을 자는 동안 난로불이 피노키오의 다리에 옮겨 붙었어요. 그것도 모른 채 피노키오는 쿨쿨 잠만 잤지요. 다음날 아침, 감옥에서 풀려나오자마자 집으로 돌아온 제페토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피노키오의 두 다리가 다 타버린 거예요. 아이고, 가엾은 피노키오. 어쩌다 다리가 이렇게 되었니?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끌어안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할아버지는 피노키오에게 새 다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피노키오는 기뻐서 마룻바닥을 깡충깡충 뛰어다녔어요. 이제부터 아빠 말씀 잘 들을게요. 학교에도 열심히 다닐 거예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학교에 갈 때 입으라고 색종이로 옷을 만들어 주었어요. 아빠, 책도 있어야지요. 안 그래도 책을 구하려 했어.
하지만 제페토 할아버지는 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잠깐만 기다리거라. 다녀올 때가 있단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낡은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고는 한참 후에 책을 들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나갈 때 입었던 외투는 보이지 않았지요. 아빠, 외투는 어디다 벗어둔 거예요? 팔았단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매서운 겨울바람까지 불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반소매 옷을 입은 채 떨고 있었지요. 팔았다고요? 너무 더워서 나한테는 외투가 필요 없거든.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가 하나뿐인 외투를 팔아 책을 산 걸 알게 되었어요. 피노키오는 갑자기 아빠가 가여워졌어요. 그래서 아빠를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피노키오는 책을 팔에 끼고 콧노래를 부르며 학교로 갔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요란한 피리 소리와 북소리가 들려왔어요. 신나는 인형극 공연을 알리는 소리였지요. 피노키오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그래, 오늘은 공연을 보러 가야겠다. 학교는 내일부터 가자. 피노키오는 사람들을 따라 천막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공연을 보려면 돈을 내야 했어요. 피노키오는 들고 있던 책을 고물장수에게 팔아버렸어요. 피노키오가 극장 안으로 들어가자 인형극이 시작되었어요. 어릿광대와 꼭두각시가 나와 재미있는 연극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소리쳤어요. 와, 저기 우리와 같은 나무 인형이 있다. 우리 형제다. 어서 이리로 올라와. 피노키오는 무대 위로 올라가 춤을 추었어요. 사람들은 진짜 사람처럼 움직이는 피노키오를 보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공연이 끝나자 인형극장 주인은 금돈 5잎을 주었어요. 피노키오는 극장을 나서며 말했어요. 이 돈으로 무엇을 살까? 보석 단추가 달린 멋진 외투를 아빠에게 선물해야지. 그리고 내 책을 사는 거야. 피노키오는 기뻐하며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멀찍이서 한쪽 다리를 저는 여우와 한쪽 눈이 먼 고양이가 피노키오의 돈을 보고 눈을 반짝 빛내고 있었어요. 여우와 고양이는 피노키오에게 다가왔어요. 이봐, 피노키오, 그 돈으로 뭐 할 거니? 여우가 이렇게 묻자 피노키오가 대답했어요. 아빠의 새 외투를 사고 내 책을 살 거야. 난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할 생각이거든. 이런 바보. 나는 공부만 하다가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여우가 말하자 옆에 있던 고양이가 거들었어요. 야옹, 나도 바보처럼 공부만 하다가 눈이 멀었잖아. 피노키오가 들은 척도 하지 않자 여우가 꾀를 냈어요. 피노키오, 그 돈을 늘려볼 생각은 없니? 어떡해? 간단해. 마법의 들판에 가서 돈을 심으면 돼. 그런 다음 거기에 물을 부으면 금세 나무가 자라서 금돈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단다. 정말이야? 좋아. 그럼 마법의 들판으로 가겠어. 피노키오는 망설이지 않고 여우와 고양이를 따라갔어요. 오랫동안 걷고 또 걸어 밤이 되었어요. 그들은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어요. 여우와 고양이는 피노키오의 돈을 믿고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시켜 먹었지요. 식사를 마친 뒤 모두 잠자리에 들었어요. 새벽이 되자 주인이 피노키오를 깨웠어요. 여우와 고양이는 이미 길을 떠나고 없었어요. 여우와 고양이가 어디서 날 기다린다고 했나요? 해뜰녘의 마법의 들판에서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피노키오는 금돈 한 입으로 여관비를 치르고 나왔어요. 밖은 깜깜해서 코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피노키오는 무서웠지만 부자가 될 꿈에 부풀어 용기를 냈어요. 얼마쯤 갔을 때 나뭇가지에 앉아 희미한 빛을 내는 벌레가 보였어요. 넌 누구니? 피노키오가 물었어요. 귀뚤귀뚤, 난 말하는 귀뚜라미의 유령이야, 피노키오. 어서 집으로 돌아가.
남은 금돈을 가져가 아빠를 위로해드려. 지금도 널 기다리면서 울고 계셔. 괜찮아. 아침이 되면 아빠와 난 큰 부자가 될 거야. 귀뚤귀뚤 피노키오, 나쁜 친구들 말을 믿지 마. 여우와 고양이는 네 돈을 탐내는 것뿐이야. 아니야. 여우랑 고양이는 날 부자로 만들어줄 좋은 친구들이야. 귀뚤귀뚤 집으로 돌아가, 피노키오. 흥, 넌 똑같은 말만 하는구나. 안녕, 난 계속 길을 가야겠어. 피노키오는 귀뚜라미의 충고를 무시하고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어요. 잠시 후 등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어요. 피노키오가 돌아보니 어둠 속에서 자루를 뒤집어 쓴 도둑 둘이 껑충거리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피노키오는 얼른 금돈을 입속에 넣었어요. 가진 돈을 다 내놔라. 도둑들이 소리쳤지만 피노키오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안 그러면 네 아빠까지 죽여버리겠어. 그 말을 듣고 피노키오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안 돼요. 우리 아빠는 절대 안 돼요. 그 바람에 입속에 있던 금돈들이 짤랑짤랑 소리를 냈어요. 요 녀석 입속에 돈을 감췄구나. 어서 뱉지 못해? 피노키오는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그러자 키 작은 도둑이 칼을 꺼내 들었어요. 순간 피노키오는 재빨리 그의 손을 꽉 깨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피노키오가 퇴하고 뱉은 것은 고양이의 앞발이었어요. 도둑이 야옹! 소리치며 뒤로 물러서는 사이에 피노키오는 번개처럼 들판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한참 달려가다 보니 숲속에 새하얀 오두막집이 보였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피노키오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요. 실망한 나머지 피노키오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파란 머리카락의 요정처럼 예쁜 소녀가 창가에 나타났어요.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답니다. 뭐라고요? 하지만 당신은 살아있잖아요. 나도 죽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를 넣을 관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파랑머리 소녀는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요정님,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피노키오는 울부짖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 사이 도둑들이 쫓아와 피노키오를 잡았어요. 어서 입을 벌려. 그렇지 않으면 혼내줄 거야. 하지만 피노키오는 입을 꼭 다물고 안 열었어요. 도둑들은 피노키오의 두 손을 꽁꽁 묶고 목에 밧줄을 걸어 떡갈나무 가지에 거꾸로 매달아 놓았어요. 도둑들은 풀밭에 앉아 피노키오가 숨이 막혀 입을 벌리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피노키오는 멀쩡했지요. 끈질긴 녀석이군. 우린 내일 아침에 올 거야. 그때는 너는 입을 딱 벌린 채 죽어 있을 거다. 도둑들은 피노키오를 내버려 두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세찬 바람이 불어오자 나무에 매달린 피노키오의 몸은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피노키오는 괴로워서 몸부림치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피노키오는 눈을 떠보니 따뜻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곳은 파랑머리 요정의 집이었어요. 파랑머리 요정이 피노키오를 구해서 데려온 것이었지요. 파랑머리 요정은 하얀 가루를 물에 타서 가져왔어요. 자, 이 약을 마시렴. 금방 나을 거야. 이 약 달아요, 써요? 쓰면 먹지 않겠어요. 약을 먹으면 내가 알사탕을 하나 줄게. 그럼 알사탕 먼저 먹고 약을 마시겠어요. 요정이 사탕을 주자 피노키오는 사탕만 먹고 약은 안 먹었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검은 토끼 4마리가 관을 메고 들어왔어요. 우리는 너를 데려가려고 온 저승에서 온 토끼들이다. 저승이라고요? 난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지금은 살아있지만 약을 먹지 않아서 곧 죽게 될 거야. 피노키오는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어요. 요정님, 어서 약 주세요. 피노키오는 단숨에 약을 삼켰어요. 이런, 정말 아쉽게 됐군. 토끼들은 안타까워하며 빈 관을 메고 돌아갔어요. 요정의 말대로 피노키오는 금세 씻은 듯이 나았어요.
피노키오는 침대에서 훌쩍 뛰어내려 방 안을 풀쩍풀쩍 뛰어다녔어요. 파랑머리 요정은 엄마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자, 피노키오, 도둑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해 줄래? 파랑머리 요정이 물었어요. 피노키오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들려주었어요. 그럼 금도는 지금 어디 있니? 잃어버렸어요.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금도는 피노키오의 호주머니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었거든요.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자 코가 갑자기 소시지만큼 길게 늘어났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숲속에서요. 또 거짓말을 하자 코가 더 길어졌어요. 금도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약을 먹을 때 같이 삼켰어요. 피노키오가 또 거짓말을 하자 코는 장대처럼 늘어났어요. 파랑머리 요정은 당황한 피노키오를 보며 웃었어요. 피노키오, 너 또 거짓말을 했지? 너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단다. 피노키오는 부끄러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어요. 하지만 길쭉한 코 때문에 문을 빠져나갈 수 없었어요. 피노키오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요정은 꼼짝 않고 지켜보았지요. 피노키오의 거짓말하는 나쁜 버릇을 고쳐주려는 것이었어요. 요정이 손뼉을 치자 딱따구리 떼가 날아왔어요. 딱따구리들이 부리로 피노키오의 코를 열심히 쪼아대자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난 천사처럼 착한 요정님이 좋아요. 나도 네가 좋아, 피노키오. 여기서 나와 함께 살지 않을래? 나도 여기서 살고 싶지만 불쌍한 우리 아빠와 함께 살아야 해요. 네 아빠에게 벌써 소식을 전해두었단다. 아빠가 이리로 오실 거야. 우와, 지금 당장 아빠를 마중 나가야겠어요. 빨리 아빠를 만나고 싶거든요. 피노키오는 집을 나섰어요. 숲속에 들어서자 토끼처럼 달리기 시작했어요. 안녕, 피노키오. 덤불 속에서 여우와 고양이가 뛰어나오며 외쳤어요. 여우와 고양이는 죽었던 친구가 되살아나기라도 한 것처럼 피노키오를 얼싸안고 호들갑을 떨었어요. 너희가 여관에서 사라진 뒤 나 혼자 가다가 도둑을 만났어. 도둑들이 금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저기 떡갈나무 가지에 매달리기까지 했어. 피노키오는 고양이의 오른발에 붕대가 감겨있는 것을 보았어요. 어쩌다 발을 다쳤니? 고양이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자 여우가 대신 말했어요. 조금 전에 배고픈 늑대를 만났단다. 우리는 아무것도 줄 게 없었지. 그러자 고양이가 자기 앞발을 뚝 잘라서 선뜻 늑대에게 줬어. 피노키오는 감동해서 고양이의 앞발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야옹, 네가 가지고 있던 금도는 어떻게 됐니? 고양이가 물었어요. 한 잎은 여관에서 썼고 나머지는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어. 야옹, 왜 그 돈을 마법의 들판에 심으러 가지 않는 거야? 오늘은 바빠서 갈 수가 없어. 오늘 안 가면 후회할 거야. 큰 부자가 그 들판을 사서 내일부터는 아무도 금돈을 심을 수 없게 됐거든. 그 말을 듣자 피노키오의 마음은 또 흔들렸어요. 그래? 들판은 여기서 멀어? 30분만 가면 돼. 들판에 도착하자마자 금돈을 심는 거야. 그리고 20분만 지나면 넌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지. 피노키오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서 또다시 나쁜 꿰매에 빠지고 말았지요. 그래, 좋아. 너희를 따라가겠어. 빨리 갔다가 돌아오면 되겠지 뭐. 피노키오는 여우와 고양이를 따라 반나절이나 걸어 마법의 들판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들판이었지요. 자, 이제 땅에다 구멍을 파고 안에다 금돈을 넣어. 피노키오는 여우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럼 이번엔 개울에 가서 물을 떠와. 피노키오는 개울로 가서 신발에 물을 담아왔어요. 그러고는 흙 위에 물을 듬뿍 뿌렸지요. 이제 다 됐어. 넌 20분 동안 다른 곳을 구경하다 와. 그때쯤이면 나무가 자라 가지에 금돈이 주렁주렁 열려 있을 거야.
여우가 말했어요. 피노키오는 여우와 고양이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중에 꼭 멋진 선물을 하기로 약속했지요. 선물이라니. 너한테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줘서 기쁠 뿐이야. 여우와 고양이는 점잖게 말하고 사라졌어요. 피노키오는 근처에 있는 바보들의 마을로 가서 시간을 쟀어요. 드디어 20분이 지나자 들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금돈이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는 보이지 않았지요. 그때 누군가가 끽끽거리는 웃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리 나는 쪽을 보니 나무 위에 늙은 앵무새가 앉아 있었어요. 왜 웃는 거야? 피노키오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나쁜 친구들 말에 속아 넘어간 바보 때문에 웃는다. 바보라니, 지금 누구한테 바보라는 거야? 너지. 그 돈은 네가 없는 사이 여우와 고양이가 판에 갔어. 피노키오는 얼른 금돈을 심었던 곳을 파보았어요. 앵무새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피노키오는 바보들의 마을로 달려가 여우와 고양이를 재판소에 신고했어요. 늙은 고릴라 재판장은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들은 뒤 경찰 옷을 입은 개를 불렀어요. 바보 같은 나무 인형이 금돈을 도둑 맞았다네. 어서 이 녀석을 감옥에 전역해. 그건 정말 엉터리 재판이었어요. 그곳은 진짜 바보들이 사는 마을이었던 거예요. 감옥에 갇힌 피노키오는 넉 달 만에 풀려났어요. 나는 정말 못된 아이였어. 이제부터는 아빠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될 거야. 피노키오는 파랑머리 요정의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헤매다녀도 요정의 집은 눈에 띄지 않았어요. 요정의 집이 있던 자리에는 작은 무덤이 있었어요. 바로 파랑머리 소녀의 무덤이었지요. 피노키오는 무덤 앞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커다란 비둘기가 하늘을 날다가 그 모습을 보고 내려왔어요. 너 이런 데서 뭘 하고 있니? 보면 몰라, 울고 있잖아. 피노키오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너 혹시 피노키오라는 말하는 나무 인형을 알고 있니? 비둘기가 묻자 피노키오는 벌떡 일어섰어요. 피노키오? 그거 바로 나야. 그럼 제페토 할아버지도 알겠네? 알지, 우리 아빠니까. 비둘기야, 아빠가 계신 곳을 아니? 사흘 전에 바닷가에서 네 아빠를 만났어. 너를 찾아 먼 나라로 가신다며 작은 배를 만들고 계셨어. 바닷가는 여기서 얼마나 가야 해? 1000km도 넘어. 네가 그곳에 가겠다면 내가 데려다 줄게. 피노키오는 비둘기 덕분에 한달음에 바다까지 갈 수 있었어요. 바닷가에는 사람들이 모여 높은 파도가 치는 바다를 보고 있었지요. 아이고, 정말 안 됐어. 노인네가 피노키오라는 아들을 찾으려고 바다에 나갔다가 폭풍을 만났어.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배에 타고 있는 건 바로 제페토 할아버지였어요. 피노키오는 눈물을 흘리며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 나 피노키오예요. 피노키오가 여기 있다고요. 피노키오는 높은 절벽 위로 달려가 더욱더 크게 아빠를 불렀어요. 제페토 할아버지도 그제야 피노키오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와서 배를 덮쳤고 제페토 할아버지는 그만 파도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아빠! 피노키오는 아빠를 구하려고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워낙 파도가 높아 헤엄을 칠 수가 없었지요. 피노키오는 발버둥을 치다가 곧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이튿날 아침 피노키오는 어떤 섬의 모래밭에 쓰러져 있었어요. 피노키오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아빠가 탄 배를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푸른 바다만 보일 뿐이었어요. 때마침 돌고래 한 마리가 헤엄치는 것이 보였어요. 돌고래야, 혹시 우리 아빠가 탄 작은 배를 봤니? 작은 배라면 지난번 폭풍 후에 가라앉았을 거야. 그럼 우리 아빠는? 틀림없이 무서운 상어에게 잡아먹혔겠지. 피노키오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못된 상어 같으니 내가 당장 혼내줄 거야. 돌고래는 푸하하 웃었어요.
네가 무시무시한 상어를 어떻게 혼낸다는 거야? 상어는 입이 어찌나 큰지 커다란 집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린다고. 그 말을 듣고 피노키오는 깜짝 놀라서 돌고래에게 인사도 못하고 달아났어요. 무서운 상어가 쫓아올까봐 겁이 났던 거지요. 한참 가다 보니 부지런한 일꾼들의 마을이라는 곳이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지요. 이 마을은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 피노키오는 배가 몹시 고팠어요.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일을 해서 먹을 걸 구하든가 아니면 거지처럼 동냥을 해야 했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피노키오는 당연히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어요. 마침 석탄이 담긴 커다란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이 보였어요. 석탄 장수는 지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헐떡이고 있었어요. 아저씨, 먹을 것 좀 주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래? 그럼 이 수레를 함께 끌어다오. 나더러 그 무거운 수레를 끌라고요? 말도 안 돼요. 난 노새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계속 쫄쫄 굶고 있으렴. 석탄 장수는 쌀쌀맞게 말하고는 그대로 가버렸어요. 잠시 후 벽돌을 잔뜩 짊어진 아저씨가 지나갔어요. 아저씨, 조금이라도 좋으니 음식을 주세요.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벽돌을 나랑 같이 짊어지고 가면 음식을 푸짐하게 주마. 난 그렇게 무거운 짐은 질 수 없어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하려무나 굶어 죽어도 난 모른다. 벽돌공 아저씨도 그대로 가버렸어요. 그 뒤 여러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그들의 말은 한결같았어요.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배불리 먹을 수 없는 법이야. 마지막으로 피노키오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아가씨를 만났어요. 누나, 물 한 모금만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피노키오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얼마든지 마시렴. 물은 아주 달고 시원했어요. 이 물통을 우리 집까지 들여다주면 맛있는 빵을 줄게. 일하기 싫어하는 피노키오도 이젠 배가 너무 고파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피노키오는 아가씨에게서 물동이를 건네받았어요. 피노키오는 낑낑거리며 물동이를 들고 갔어요. 아가씨는 약속대로 빵과 맛있는 수프까지 차려주었어요. 피노키오는 배불리 먹은 뒤 고맙다고 하려고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은 얼굴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아요. 머리카락도 바다처럼 파란 빛깔이에요. 당신 요정님 맞죠? 그렇죠? 장난꾸러기 나무 인형아, 어떻게 알아보았니? 피노키오는 파랑머리 요정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요정이 피노키오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네가 떠났을 때 난 어린 소녀였지만 지금은 네 엄마가 될 수 있을 만큼 자랐단다. 그럼 제 엄마가 되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랄 수 있었어요? 그건 비밀이야. 가르쳐 주세요.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넌 나무로 만든 인형이어서 어른이 될 수 없단다. 난 이제 나무 인형으로 살아가는 게 싫어요. 나도 사람들처럼 어른이 되고 싶어요. 요정은 한참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너는 착한 마음씨를 지니면 사람이 될 수 있단다. 그럼 난 착한 아이가 아닌가요? 착한 아이는 어른 말씀을 잘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지. 착한 아이가 되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니? 약속할게요. 난 착한 아이가 되어서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 거예요.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물론이지. 네가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꼭 아빠를 만나게 될 거야. 피노키오는 기뻐서 요정의 손에 입을 맞췄어요. 다음 날 아침 피노키오는 학교에 갔어요. 나무 인형이 교실에 들어가자 장난꾸러기 친구들이 놀려댔어요. 피노키오의 모자를 빼앗기도 하고 몸에 낙서를 하기도 했어요. 또 피노키오의 손과 발을 끈으로 묶고 꼭두각시 인형처럼 춤추게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피노키오는 화내지 않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어요. 피노키오가 점잖게 행동하자 친구들도 곧 그를 좋아하게 되었지요. 피노키오는 똑똑한 데다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열심히 공부했어요. 선생님도 피노키오를 칭찬해 주셨어요. 피노키오는 착한 아이가 되겠다고 단단히 결심했어요. 조금만 있으면 정말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만 피노키오에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피노키오에게는 친구가 참 많았어요. 그 중에는 못된 짓만 일삼는 말썽꾸러기들도 있었지요. 선생님과 요정은 여러 번 피노키오를 타일렀어요. 피노키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마.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다가는 공부에 흥미를 잃고 또 좋지 않은 일에 말려들지도 몰라. 걱정하지 마세요. 피노키오는 어른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어주세요.